자, 바로 이번에 장애인 창업 지원 통계가 나와 있네. 법 8조. 자, 중소벤처기업 장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에 관인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 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장애인과 관련돼서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유센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장애인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 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 여기 자, 창업보유센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된 목적으로 했을 때. 자, 자금 지급 우대, 법 구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또 장애인, 또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여야 된다. 2019년, 2017년에 우리가 출제됐고요. 정부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 운영할 수 있다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 자, 장애인 창업 지원 특례가 있어요. 특별히 A조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법 구조에 의해 자, 공공기관이 장애인 장애인 창업 기업이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는 거야. 자, 우선 구매에 대한 촉진을 시킬 수 있겠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장만 해당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 자,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해야 된다. 내가 먼저 사줄게. 공공기관의 장이.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법 구조의 그래야 장애인 고용 촉진이 되겠죠. 자, 이와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하는 구매 계약에 장애인 기업 제품의 구매 계획을 구분하여 포함돼야 된다. 자, 그러면 자, 구매 계획에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2018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사망과 관련돼서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여기 이제 몇 분의 3인지 봅시다. 해당 기관이 해당 연대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는 총액의 10분의 1. 와, 상당하네요. 구매 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 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구매 계획의 비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 법 9조 2에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10조 관련돼서는 경영능력 향상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법 10조 2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 경제인,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지도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 산업디자인진흥회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산업디자인진흥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경영 능력 향상과 디자인 개발 지원, 장애인과 관련돼서 장애인 지원법과 관련돼서 장애인 기업법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의 경우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이 장애인 기업이 되려면 고용된 상시 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비율이 100분의 50이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분의 30이라고 이야기했죠. 50이면 요건은 강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야? 정답은 1번이죠. 간단하게 출제되고 있죠. 공공기관의 장애인, 장애인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해야 된다. 2번 맞네요.
3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심의를 거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진행할 때 장애인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 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읽어봐요.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익숙해지면 뭐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 경제인,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지도사업, 경영, 컨설팅, 기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 기업과 관련돼서는 자 10분의 5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100분의 30이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경제인 협회와 관련돼서 장애인 경제인 협회의 설립 등 법 11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장애인 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 협회는 법인이겠죠. 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립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하면서 설립한다. 그래서 자 허가, 자 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협회의 설립 등 즉 11조의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의 설립 절차, 정관 등 시행령 8조 구조에 관련돼서 자 한국장애인경제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장애경제인 5인 이상, 자 5인 이상입니다. 발기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거. 자 중소벤처기업부 되면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것, 설립허가 신청서. 여기 여과 관련돼서는 뭐 우리 한번 자, 정관, 발기인 동의인의 명단,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사망에 대해서 보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때 이를 공고해야 된다. 협회가 설립되고 연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는 거. 그러면 협회를 설립할 때 일단은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해야 됩니다.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건 뭐 우리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돼서는 읽어보면 우리가 되고요. 자, 협회의 정관은 다음 각부의 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목명 이렇게 많이 외워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 내용, 회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특히 목적과 명칭이 바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호부터 10호까지는 다음 복화는 반드시 기재해 줄 사항이에요.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기재사항이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협회 업무와 관련돼서 제12조 협회는 다음 각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년에 출제됐고요. 한번 협회 업무와 관련돼서는 특히 자 제가 같이 읽어보죠. 장애인 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 경제인의 양성,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상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지원, 장애인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외국장애인 경제단체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애인 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사업. 그래서 협회의 업무와 관련돼서 1호부터 7호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12조의 규정을 해놨어요. 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13조와 관련돼서 2016년 15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돼서는 협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두시고, 자, 정부는 필요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민법에 의한 요거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뭐다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 지원센터는 다음 각부의 수행을 한다. 그래서 장애인 기업에 대한 보정을 추천해 주네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정보 자료 제공, 장애인 사업 지원, 장애인 경제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 장애인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판로 지원, 장애인 기업에 대한 애로 상담실의 운영. 이것도 우리 특히 장애인과 관련돼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 장애인 기업의 애로 상담실의 운영도 우리가 뭐예요?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장애인 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그 다음에 바로 장애인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협회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 회장이 운영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법 13조와 관련돼서 한번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법과 관련돼서 세제 지원 등 법 14조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기업의 창업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보도를 위해서 조세 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과 관련돼서 세제 지원 등 14조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유권과 관련돼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법 15조와 관련돼서 국가도는 지방자치단체 협회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해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와 관련돼서 2019년에 출제가 됐어요. 국유재산법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이안과 관련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이래에 따라 대부하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2년입니다. 지나도록 목적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제 지원 등 또 하나는 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그래서 법 15조, 이거는 14조에 우리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민법의 준용입니다. 법 16조와 관련돼서 협회에 관해서 이 법이 정확 규정된 것을 제하고는 역시 민법에 영어는 사단법인이야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센터에 관해서 법이 규정한 걸 제하고는 민법상 대단법인. 이거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협회는 사단법인이고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이라는 것. 자,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준용과 관련돼서 법 16조와 관련돼서 바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과 관련돼서는 법 18조 지도감독이 나와 있고, 장애인 기업의 확인 등,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기업의 확인 등은 18조 2.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알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민법의 준용, 그 다음에 지도감독,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의 확인 등 18조 2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의 확인 신청을 받았대요. 그러면 자, 이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돼. 확인서를 줘야죠. 그러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효기한을 명시한 증명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2018년에 출제되고요. 장애인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 이내라면 1년 지나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안과 관련돼서 그 밖에 장애인 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장애인 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해 17년에 우리가 출제될 장애인 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 장애인 기업의 확인, 변경, 확인, 신청서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용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획에 따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조사 현장도 실시할 수 있네요. 필요한 경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획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 기업이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 기업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장애인 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 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그러면 6번과 관련돼서 장애인 기업의 제약인을 신청할 수 있고,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 기업의 확인 신청에 접수, 신청 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자,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 장애인 기업의 확인 취소 사업의 위탁이 나와 있네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 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가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봐봐요. 거짓이나 거짓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취소하여야 된다. 똑같아. 자, 그러면 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장애인 기업의 요건을 맞지 아니한 경우, 자,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그러면 요 2호부터 4호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취소했으니까 당연히 청문을 해야 된다. 구조들이 다 똑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활동을 합법을 장애인 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장애인 기업의 확인 취소, 사업의 위탁, 그래서 18조 4, 그 다음에 19조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벌칙인데요. 벌칙과 관련돼서는 우리 법 20조에 규정해놨는데, 장애인 기업이 아닌 자로서, 장애인 기업이 아니야. 그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세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학년 3반이야. 3학년 3반. 그러면 장애인 행위를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함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는 행정형벌이죠. 과태료와 관련돼서 행정질서벌이죠. 18조 상의 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네요. 자, 보면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유사명칭.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벌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행정형벌이 있고요. 3학년 3반이 있고, 자, 과태료와 관련돼서는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유사명칭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네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법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봅시다. 1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업과 장애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지원 지원 및 사업 활동 기회가 맞죠?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여 추진한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기업을 여기 우선 우대해야 되고요.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경제인,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수, 지도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명의를 사용한 자는 또는 그러한 목적 명의를 대한 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까 3학년 3반이라고 그랬죠. 3학년 3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걸 봤어요. 공통점은 법의 논리는 똑같죠. 그래서 정확하게 각각의 우리가 용어 정리를 확실히 놓고 조문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조문에 대해서 거진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중요시하라. 조문을 계속적으로 틈날 때마다 읽어두시면 돼요.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법 자체가 어려운 용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관과 관련돼서 어디에서 우리가 주체권자냐 이런 걸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는 기업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소기업법 한번 열심히 해서 만점 맞아서 경영지도사에 꼭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